자, 안녕하십니까. 자, 고3 6월, 23년 6월 모의고사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30번인데요. 3점짜리였고요. 어휘 문제였습니다. 어휘 문제인데, 원래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개의 어휘를 주고서 고르는 게 원래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나던 건데, 최근 수능에서는 이제 이렇게 둘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밑줄 쳐서 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두 개를 고르는 문제로 A, B, C로 났습니다. 자, 난이도가 6등이었습니다. 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에이전트라고 나오거든요. 에이전트가 나오는데,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뭐 중개인, 행위자, 그래서 뭐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뭐 요원이나 뜻.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글은 AI에 대한 얘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기초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AI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초기 사전 지식을, 그죠? 뭐 챗GPT 뭐 이런 거 있는데 여튼 간에 초기 사전 지식을 주어야 되겠죠. 준 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충분한 경험한 뒤에는 처음에 줬던 사전 지식이 있죠. 기초 지식. 이 사전 지식으로서 독립을 하도록 그 다음에 자기 학습한 것들을 갖고 응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extent는 원래 정도란 뜻이죠. 정도란 뜻인데 to the extent that 하면 뭐뭐 할 정도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정도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도 보면 의존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뭐뭐일 경우에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대디야 할 어떤 정도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에이전트가, 즉 A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ely on, 의존하다, 전치사 on과 같이 나오죠. 자, prior 하면 이전에, 사전에 라는 뜻입니다. 자, 사전 지식에 의존한다. 뭐에? 그것에, AI, 에이전트가 지금 단수잖아. 그죠? 에이전트의 디자이너. 그러니까 설계자, 사람을 말하겠죠. 그 사람의 사전 지식에 의존한다. 이 사람이 준 사전 지식에 의존한다. 그런 경우에 이런 얘기입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즉 이러면 뭐뭐라기보다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percep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ercept라는 단어가 perceive 인식하다. 이거의 명사는 perception, 지각 인식이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percept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식한 것, 지각한 대상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해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각한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지각한 내용, 지각된 것, 지각한 것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각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AI가 에이전트 자신이 지각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래서 병렬 구조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on 보이죠? 그래서 여기 A, 그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on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각한 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설계자가 준 사전 지식 여기에 의존한단 말이야. 알겠죠? AI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명접대시죠. 그죠? 그 에이전트는 그 AI는 lack 결여되어 있다. 타동사입니다. 여기서는 autonomy 하면 뭐야? 자율권, 자율성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자율권이 없겠죠. 그쵸? 설계자가 처음에 준 사전 지식에 근거해서 정보 데이터를 하니까 그 정보의 내용 안에서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율권이 결여되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입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rational, 자,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자, A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리적 AI는 should be, 자, 뭐 해야 하냐면, 자, 얘가 autonomy의 형용사입니다. 자, 자율적이어야 하죠. 당연하죠. 처음에 AI 만든 거는, 디자이너가 만든, 준 사전 지식에 의존하겠지만, 당연히 합리적으로 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AI라면,
자율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should, 그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should learn. 자, 그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요 it은 뭐겠어요? 대명사로서 에이전트를 나타내겠죠.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AI는 배워야 합니다. 다음 목적어 자리에 나왔는데 문법적인 얘기는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뒤에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can learn 이렇게 나오는데 배우다 여기 지금 배우다가 있죠. 여기 learn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문법적인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인데 그 에이전트가 그 AI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단 말이야. 자, to 부정사인데 부사적 용법입니다. 지금 여기 준비하다, 보완하다 뜻인데 이제 보완하다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죠. 있도록이란 얘기 뭐야?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의 부사적 용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뭘 구성하냐면 partial 하면 부분적인, 편파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확한.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뭐한다? 컴퓨터 이걸 갖다가 보완한단 말이야. 알겠죠? 디자이너가 준 정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걸 이제 보완한다는 얘기, 수정한다는 얘기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AI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합리적 에이전트의 모습을 나타내겠어요. 자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랬죠?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위에 나온 거에 예시를 하겠죠. vacuum cleaning agent. 자, 진공청소기입니다. 자, 진공청소기 에이전트, 즉 AI란 얘기입니다. 자, 로봇이란 얘기죠. that learn to foresee. foresee가 뭐야? 예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측하는데 이 that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자, 요걸로 할까요? 여기까지 갑니다. 요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알겠죠? 자, learn 배운다. 뭘 배운다? 예측하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예측하는 걸 배우는데 예측하다가 타동사 아닙니까? 타목. 그래서 간접의문 의주동을 쓴 거예요. 의문사를 2개 썼고요. 자, 주어, 동사, appear는 일형식 동사로서 나타나다.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죠. 그죠? 수동태 안 됩니다. 수동태 안 돼요. 어디서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것을 배워. 그런 걸 배우는 그 vacuum cleaning agent AI가 얘가 주어네요. 대빵 주어. 얘가 할 건데 더 잘할 거예요. 부사네요. 뭐보다 더 잘하느냐면 어떤 것보다 더 잘하는데 that does not 이렇게 써요.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원은 뭐야? 대명사로서 얘는 지금 여기 vacuum cleaning agent를 나타내겠죠. 그죠? agent를 나타냅니다. 자, 진공청소기 that does not 이 뒤에는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does not to learn. 그래서 appear까지. 그러니까 여기 learn 있죠. learn to foresee 쭈르르르 가면서 appear까지. 여기까지가 다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배우지 어디 언제에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보다도 더 잘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요 에이전트는 뭐냐면 만드는 과학자에 의해서, 기술자에 의해서 사전 지시를 받았지만 사전 지시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있는,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올지를 예측한단 말이지. 알겠죠? 그런 얘는 더 잘하겠죠. 당연히 이런 걸 배우지 못한 것보다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윗문장에 대한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자율학습의 어떤 전개를 하면서 이제 예시를 좀 주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명이죠.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렇게 직역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 대명사인데 사람 사물을 나타내죠. 여기서는 그 에이전트를 나타냅니다. seldom 좀처럼 뭐뭐 않다 부정 의미고요. 현실적으로는요. 그 에이전트 그 AI는요. 좀처럼 요구하다 필요하다
완벽한 자율권을 처음부터 필요로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뭐야 그냥 자율적이지 않고 개발자가 준 정보를 갖고 이제 쓰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콜론을 주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했는데 부사 접수사 뭐뭐 할 때가 나왔네요. 여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겠네요. 자, 그 에이전트가 AI가 자 has had 현재 완료 썼네요. little 거의 없거나 전혀 경험이 없어.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에 it은 뭐겠어요? 그죠? 에이전트겠죠. 그 에이전트는 그 AI는 would have to 뭐뭐 해야 할 겁니다. 행동해야 할 겁니다. 목적을 갖고 randomly 임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그죠? 그것은 자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 자 unless가 if not의 의미가 있는 부사 접속사죠. 디자이너가 보조, 도움을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안 도와줘. 알겠죠? 안 도와줘. 그럴 때는 그 에이전트가 뭐야? 자기 마음대로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임의로 행동해야만 하겠죠. 그죠? 이래죠? 경험도 전혀 없단 말이야.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사전 지식 정보가 없을 시, 그죠? 마구잡이로 임의대로 그냥 행동할 겁니다. 여러분, 임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의적이다, 자의 혹은 임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제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just as 자 얘가 just as 부사 접사로 보면 됩니다. 진화 발전이 제공해줘 동물에게 provide A with B 알죠? A에게 B를 제공해주다. 충분히 내장된 built-in 하면 내장된 이미 타고난 이런 얘기입니다. 내장된 reflect 자 뭐야? 반사작용 반사신경을 제공해줘요. 알겠죠? 자, 뭐 하도록 했는데,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 부사적용법. 생존하도록 충분히, 자, 부사 쓰고, enough 쓰고,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enough 쓰고,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죠.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란 뜻입니다, 이게. 스스로 학습할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해.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가 있으면 얘들한테 뭐야? 내장된 반사신경이 있죠. 뭐가 물건이 오면 피할 거 아니야. 그런 반사신경이 있단 말이야. 그죠? 동물한테 줬죠. 진화가.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스스로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반사신경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반사신경은 눈으로 느끼는 거지만 내가 어느 때는 뭐 일부러 피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물건이 떨어지는데 일부러 안 피해. 이런 건 뭐야? 사람이 나중에 자의적으로 자율권을 갖고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 동물에게서도 스스로 배우기 전까지 뭐야? 충분히 내장된 어떤 반사신경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봐보면, 열어볼게요. 좀 전에 부사 쓰고 enough 투부정사 썼죠. 그런데 enough하고 명사, 투부정사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할 만큼 enough 명사, 충분한, 알겠죠? 그러니까 enough 명사, 투부정사가 있고요. 부사나 형사 쓰고 enough 투부정사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존할 만큼 반사신경은 일단 필요한 거겠죠. 그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글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전 지식을 그 AI한테 우리가 줘야 한단 말이야. 얘가 스스로 경험해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알겠죠? 동물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AI에게는 이제 사전 지식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가 정도가 되겠네요. 아마 reasonable. 자, 이게 뭐야? 합리적일 것이다. 뭐 여기가 이제 진짜 주어네요. 여기부터. 자, 제공해 줍니다. 아까 to provide 나왔죠?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provide A with B. 뭘 제공해 주냐? A에게 뭘 제공해 줘? 최초의 지식. 이게 뭐예요? 사전 지식 아닙니까? 그죠? 사전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야. as well as 뜻이 뭐야? 뒤부터 해서 뭐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도 줘야 하지만 최초의 지식을 주어야 한단 말이지. 알겠죠? 동물에게는 내장된 반사 신경. 알겠죠? AI에게는 최초의 사전 지식, 최초의 지식을 줘야 된단 말이지. 초기에 사전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된 게 지금 디자이너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AI는 뭐요? 마구잡이 임으로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AI의 보조가 뭐예요? 그쵸? 최초의 설계자가 지식을 AI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애프터가 여기서 뭐야? 전명이네요. 전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한 경험, 뭐에 그 환경에 대한 그 뒤에 경험 뒤에,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생겼고 이제 지식이 이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뒤에 행동인데 합리적인 어떤 에이전트 AI의 행동은 can become 뭐 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자, 그것의 이전 사전 지식에 그거로부터 이제 보호하느냐 아니면 이거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처음에는 사전 지식을 갖고 하지만 나중에 경험하면서 자기가 뭐요? 자율성. 그죠? 자율성. 아까 여기 나왔죠? 어디 갔어? 그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independen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ncorporation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학습의 통합은 허락합니다. 이 원은요 또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이것은 학습의 통합은 허락합니다. 사람이 뭐하도록? 디자인하도록. 하나의 합리적인 AI를 디자인하도록. 근데 어떤 AI냐?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이전트, AI를 디자인하도록 허락해주죠. 학습의 통합은. 자, 요 정보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됐고요. 자,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요 that does not 뒤에 요런 게 요 부분이 빠졌다. 요런 거 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 부분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what it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can 뒤에 to가 빠지고 바로 이 compensate 보완하다 이렇게 오면 틀립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대동사라고 하거든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이러는 거 있잖아. Can speak 대신에 can만 쓰잖아. 요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뭐가 있었던 거요? 그래요. learn이 있었던 거예요. learn이 있었던 겁니다. to는 부사정법에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요 정도 하면 되겠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제 도입 부분 얘기하고 전개 제시하면서 또 전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31번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7등이었습니다. 자, 주제는 탈공업화. 이제 공업화 시대를 이제 탈피하면서 사람들이 부도 축적하게 됐고 시간도 많이 생기게 됐단 말이야. 대중은 물질적 욕구 못지않게 그 이상의, 알겠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사람들은 항상 필요해요.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먹는 거 말고 흥미로운 경험, 그래서 뭐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독특한 생활 방식의 표현, 알겠죠? 혹은 생태적 윤리적 기준에 이런 걸 지키는 거,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것 같은 것으로 음식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뭐 음식을 생산하는데 되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 그럼 그런 음식은 사 먹지 않는, 음식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사람들은 항상 먹을 필요가 있죠. 투부정사 목적어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또 그럴 거예요. 이제 대동사죠. 이 will 뒤에 이 정도가 빠졌다고 보겠죠. 먹을 겁니다. 항상 인간은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현재분사로 꾸며주는 겁니다. 상승하는 강조, 그러니까 늘어나는 강조, 어디에 emphasis 하면 on 같이 옵니다. 자기 표현 가치,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를 이제 중시하게 됐단 말이야. 이것이, 자, 요게 여러분 put on and to 하면 뭐뭐를 끝내다, 종결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상승하는 가치, 그러니까 표현의 가치를 중시했단 말이야.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물질적 욕망이 뭐예요? 음식이나 이런 욕망을 완전 욕구를 끝내거나 종결시킨 건 아니죠. 이런 거 가치를 중시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죠? 도입 부분에서 뭐 한 거야? 인간은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탈공업화 이전 시대에도 먹어야 되고, 지금 현대 근대 시대에도 우리는 인간은 먹어야 하면 분명하죠. 이런 가치를 우리가 중시하게 됐지만도 말이죠. 자기 표현 가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가치 표현. 개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인데, 이제 시대가 민주화가 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부가 늘어날수록 이런 것을 되게 중시하죠. 그죠? 돈 못 벌어도 나는 뭐 내 자존감이 상하게 하면 난 회사 안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나 그랬습니다. 역접이 나오네요. prevailing. 자, 얘가 prevail이 우세하다. 이 단어는 주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3이면. 현재 분사로 꾸며줍니다. 우세한, 널리 퍼져 있는 경제적인 어떤 방향성은, 현재 진행 수동형으로 동사 썼네요. reshape은 다시 모양을 형성하는 거겠죠. 아주 우세한 경제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 점차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먹는 거 중요하고 물질 중요해. 그러나 지금 요것과 이런 것이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같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재형성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끊임없이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인데 후이한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까지네요. 그죠? 지식 분야, 섹터, 부분,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네. 이 사람들은 계속 뭐를 하냐면 seek, 높은 급여를 추구해요. 이 높은 급여도 사실은 밥 먹는 거와 같은 거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 먹는 거 추구하지만 자기 표현 가치를 중시해. 그죠? 근데 뭐야? 급여 중요해. 샐러리. 그러나 그들은 place, 놓는다는 뜻입니다. 똑같거나 혹은 더 큰 강조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자,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동명사예요. 얘도 동명사 두 개가, 이 and가 요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o1, 동명사 being o2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됐네. 그게 아니죠. 자, stimulate 형용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우리를 자극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알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잘못됐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강의 찍는 게 어려워요. 요 A, B 이렇게 연결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해주는 스티뮬레이션, 우리를 자극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는 것. 그들 자기 자신의 시간 스케줄, 내 인생 계획이 있단 말이야. 여름 휴가라든지 이런 거. 그런 계획을 따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에
아주 똑같거나, 이제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월급과 똑같은 중요성을 둔다거나 월급보다 더 큰 중요성을 둔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주제문 정도 되겠는데, 높은 급여보다 자극하는 일과 자신의 스케줄에 중점을 사람들이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우세한 경제 방향이 다시 자리 잡고 형성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뭐야? 급여가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칠판 지우면서. 그러면서 자, 소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진적으로 덜 결정적이게 돼요. 결정되게 됩니다. 자, 디터민이 결정하다죠. PP입니다. 과거분사. 덜 결정돼야 돼요. 뭐에? 필요에. 자, 지금 요 4가 있는데 and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sustenance 하면은 요게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생존과 그 다음에 실적 사용, 어떤 재화에 소비되는 과거분사입니다. 소비되어지는 재화, 쌀 같은 거, 이거의 실질적 사용, 요 생존, 먹고 사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쌀을 소비한단 말, 이 두 가지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요게 중요하네요. 덜 결정됩니다. 점진적으로. 옛날에는 생존 문제와 쌀 같은 거의 실제 사용이 가장 1순위를 중요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먹어요. 그래요. 여전히 먹어요. 그러나 역접도 나오죠. 그죠?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늘어난 컴포넌트 하면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 좀 증가하는 구성 요소. 뭐의 음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결정되어져요. 그것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식의 가치 쌀 먹고 사는데 우리 중요성 이만큼이 있다. 근데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성 요소들이 비물질적인 그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비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측면이 이제 예시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사람들은 프리미엄, 추가 돈 액수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증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추가 돈을 더 내요. 뭐 하기 위해서?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 라멘을 먹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가서 먹는단 말이야. 순수한 라멘을 먹으면 한국에서 먹어도 되는데, 그죠? 이국적인, 그런데 가치를 둔 거란 말이야. 그죠? 일본 가서 직접 거기 현지에서 먹는다라는 거지.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제공해주는 복수니까 지금 복수동사 썼고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오로 연결되면서 또 관계대명사 또 하나 더 썼네요. 그죠? A,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symbolize, 상징하는, 나타내주는, 그죠? 그런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 추가 할증 돈을 사람들은 지불합니다. 와우, 그렇구나. 비물질적인 게 뭐예요? 그래요. 흥미있는 경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서 예시 두 번째 게 나오네요. 여기서 보니까. 자, 대중들은 뭐냐면 산업화, 포스트가 후란 뜻이잖아. 후에. 그러니까 이걸 탈공업화라고 한 거야. 산업화 이후에 사회의 대중들은 place 놓다라는 뜻이요. 점점 늘어나는 강조를 놓아요. 어디에다. 그러니까 이 on 이하를 강조한다는 얘기죠. political consumerism. 자, 정치적 소비주의. 어디 갔어? 정치적 소비주의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단 말이야. such as 뭐뭐 같은 예시죠. 상품을 보이콧한단 말이야. 그죠?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거절한단 말이지. 상품 구매를 거부하는 게 보이콧이죠. 이런 상품을 보이콧팅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동명사고요. 얘가 타, 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who를 썼네요. 간만에 나오네요. who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뒷문장이 완벽하죠. 그 재화의 생산이 위반합니다.
생태학적 또는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을 뭐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그저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그런 상품을 사는 것을 갖다 보이콧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이 정치적인 어떤 소비주의를 강조하게 됐다는 얘기죠. 소비는 is the less as a matter of 뭐뭐의 matter는 여기서는 뭐뭐의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 문제 풀었던 거에서 a matter가 약간 몇몇 이런 뜻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뭐뭐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가 인데 덜 중요하지 않은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더욱더 많은 어떤 질문, 이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더욱더 어떤 의문, 질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부연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의문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거를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한 이런 상품을 내가 구매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든 안 사든 선택을 하겠죠. 내 마음대로 선택한단 말이야. 옛날 어려울 시절에는 무조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값싼 것을 사기 위해서, 그죠?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잠깐 칠판 지우고. 그래서 비물질적인 측면 여기서 인터넷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자, 재화를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단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정치적 소비주의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철학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 삶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정치적 삶이 뭐냐면 타인들과 어울려 사는 정치적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정치라고 하면 무조건 국회 뭐 이런 거, 이런 거만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알겠죠? 이런 것도 정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의식을 갖고서 내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되고요. 추가적인 거는 뭐 문법적인 것도 뭐 다 설명했으니까, 그죠? 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접을 하고서 주제 주고 재진술 또 마지막에 예시 이렇게 뭐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라고 하면 뭐 이거죠. 아까 이제 뭐 이국적인 요리 나왔고요. 그죠? 여기서는 또 어떤 상품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2번 빈칸 문제, 난이도는 15등이었네요. 자, 주제 보겠습니다. 노동력 공유하는 그룹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아 노동력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주고받는데 공식적으로 뭐 나는 얼마 도와줬고 넌 얼마 더 이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룹에서 노동력 공유 집단에서 사람들은 자, contribute 공헌 기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제공하다. 자,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to 다른 사람에게 on a regular basis 하면 이건 외워둬야 돼요. 이게 규칙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병렬 구조되면서 여기 뭐냐면 on a irregular basis 했죠. 또 이건 뭐야? 비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부연 설명으로 for 뭘 위한 계절의 농업 일. 그러니까 뭐요? 계절의 농사 일을 말하겠죠. 그죠? 자, such as 뭐뭐 같은 harvesting 수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in the event 어떤 행사 뭐의 crisis 경우 정도 되겠네요. 위기의 경우에 위기의 발생 시 그죠? such as 뭐뭐 같은 필요 뭔 필요? 이런 필요. 자, 헛간을 화재에 의해서 손상당한 과거분사입니다. 어떤 헛간을 만들 필요 그런 거와 같은 그죠? 그래서 화재가 갑자기 나서 하면 비정기적인 비규칙적인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으로 도와주는 거겠죠. 요 두 가지 경우에 서로 일을 해준다라는 얘기 되겠네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이제 뭐 이 노동력 공유 집단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면 노동 공유 그룹은 뭐다? 부분이다. 뭐의 부분이냐면, 사실 이런 거 나오면요. 뭐뭐의 부분이다.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거든요. has been called 뭐뭐라고 불려져 왔다는 얘기예요. moral economy 그 뭐야? 그 어디 갔어? 도덕적 여기 있구나. 도덕적 경제라고 불려진 것의 일부분입니다. 즉 이게 뭐요? 이 그룹은 도덕적 경제 그룹이라고 경제라고 불려졌다. 즉 이거란 얘기지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안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since가 뭐뭐 때문에는 부접이잖아. 뭐 때문에 no one 아무도 keep 공식적인 기록을 keep record 기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뭐 내가 몇 시간 도와줬고 너가 몇 시간 도와줬고 이런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경제란 말이야. 그냥 알겠죠. on 뭐에 관해서 의 주동 간접문이 되죠. 의주동. 자, how much 의문사 어떤 가족이 put 놓았다. 얼마나 많은 병렬구조 V1, V2 put은 놓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많이 안에다가 노동력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테이크아웃 밖으로 가져갔는지 그죠? 노동력을 이제 혜택 받았는지 테이크아웃이라는 건 그런 의미겠죠. 받았다는 거겠죠. 그죠? 이랬는지에 on 뒤에 이제 의주동 명사절 온 겁니다. 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경제라고 불려지는 거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노동력 공유 집단의 행태는 어떻다? 아하, 도덕적 경제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잠깐 칠판 지우면 지금 노동 공유 집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노동 공유 집단은 뭐다? 아, 이거라고 불려진다. 이거의 일부분이다. 즉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알겠죠? 이랬죠? 자, 그러면서 대신에 그게 아니고 어카운팅 이게 회계 뭐 장부 수입 지출하는 거 있지 그런 걸 회계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정산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진대요.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진대. 지금 요게 지금 대신에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대신에 어떻게 한다? 계산 안 하고 메모 안 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조절 규제되어진다는 거야. 저 집이 날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근데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다쳤어. 그래서 내가 못 가. 뭐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칼로 물베듯 정확하게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 그룹은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감각, 의식을 갖고 있냐면, 도덕적 공동체의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based on 뭐에 근거한 자, 수년의 신뢰와 공유에 근거해서 도덕적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주제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빈칸 문제로 나왔었던 거네. 그죠? 자, 어떤 사회에서 북미에 어떤 마을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예시겠죠. 그죠? 노동 공유는요. 주된 경제적 요소입니다. 사회 응집성 이런 뭐래요? 딱 결속되어 있는 거 단단하게. 그죠? 사회적 응집력의 중요한 어떤 경제적 요소야. 알겠죠? 이것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웬 가족 나오네. 예시 계속 나오네요. 뭐 할 때 부사접사 가족이 필요해. 새로운 헛간이 필요해. 또는 직면하게 됐네. V2. 자, 뭔가 수리해야 될 일이 있어. that 관계대명사. 자, 꾸며주겠네요. require. 자, 그룹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죠? 그래서 whe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네요. 요런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됐을 때, 헛간을 짓는 그런 파티가 가족 파티가 아니라 뭐예요? 모임 정도로 하겠네요. 그죠? 그 모임은 is called 불려진다. 아니 즉 이제 소환한다. 그러니까 불려진다는 얘기죠. 우리 집 도와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헛간 지으러 도와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모임이 소환 불려집니다. 이렇게 되겠네. 많은 가족들이 쇼업 나타나는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돕기 위해서 나타나죠. 자, 돕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하, 성인들은 제공하죠. 노동 일을. 그 다음에 어른 여자들은 제공합니다. 음식을. 그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네, 그죠? 남자 여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가족이 여기 한 가족 나왔잖아. 얘들이 헛간지려고 노동력이 필요했잖아. 그럼 또 다른 가족이 필요해요. 도움을. 그럴 때 그들은 코론 똑같은 사람을 뭐야 또 불러요. 알겠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좀 봅시다. 문법적으로는 뭐 그냥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하고요. 주제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시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33번입니다. 자, 3점짜리 빈칸 문제였고요. 1등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이게 왜 어려웠을까? 한번 우리 같이 좀 볼게요. 자, 과학자는 주관성을 배제한 현실을 추구하며 주관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학은 없죠. 과학자 본인도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물체의 무게를 쟀다고 보면, 과학자도 주관성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만, 이 실험을 본 독자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추구하며 관찰자로서 독립돼야 돼요. 그죠? 독자로서 독립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술가는 자신의 주관성이 필요하죠. 피카소의 그림이 있다. 피카소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독자의 주관성과 결합할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카소 그림을 보고서 그걸 감탄하는 독자, 그죠? 관람객과 서로 일치되어질 때 그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높이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관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자, 그럼 봅니다.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썼는데 문법적으로 물을 가능성은 없고요. 얘가 이제 명사절을 연결할 때도 있지만 부사절을 연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 간에 뭐 이 정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자, 원래는 여기 이제 아 정도가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죠? 그들의 차이점이 뭐뭐이다. 무엇이든지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시작한데 뭐 똑같은 의문, 문제, 질문을 갖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 콜론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Can you and I, 너와 당신이 너와 내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사적 표현이에요. 여기 인정도가 빠진 겁니다. 원래는 똑같은 걸 갖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요 질문 있죠. 요 질문을 갖고 과학자나 예술가나 똑같은 질문으로 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뭘 실험을 할 때. 그래서 도입 부분으로서 과학자와 예술가의 공통된 질문이 있다. 과연 나와 독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걸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에 이제 답을 주겠죠. 자, 과학적 사상가는, 즉 과학자란 얘기입니다. look for, 찾다. 뭘 찾냐면 어떤 특징을 찾습니다. 어떤 대상체의 어떤 물건의 어떤 특징을 찾아요. that 관계대명사입니다. 꾸며주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strip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박탈하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요 A가 목적어 자리인데 얘를 수동태로 주어로 뺀다는 얘기는 동사 BPP of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게서 B를 박탈한 거니까 A라는 사람은 B를 빼앗겼다, 박탈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요게 뭐야? 선행사가 덧띵이니까 이 사물이 주어였던 거지. 이 사물은 빼앗기게 된다. 뭐를? 자, 주관성을 빼앗기게 된다. 주관성이 박탈되게 된다는 얘기죠. 주관성이 박탈되는 어떤 그것의 특징을 찾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는 주관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배제하는 거요. 아하, 주관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의 어떤 특징을 찾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를 잰다? 이거 주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측면들인데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아이고, 요게 지금 약간 잠깐 칠판 지울게요. 복잡한 문법이 두 개 나왔네. 관계대명사 하나가 나왔고요. and로 되면서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관계대명사는 which나 that 같은 거는요, 뒤가 불완전하죠. 그죠? quantify 하면 이게 이제 그 양을 정량화하다. 이제 양을 계산한다 이런 의미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량화, 정량화 될 수 있는 어떤 측면, 그 다음에 and, 그 가치가, 관계된 후주는 뒤가 완전합니다. 이 자리에 위치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자,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자, 하나의 관찰자로부터 다음 관찰자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변한다니까, 다르다는데 다르지 않는다. 즉, 보는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관계대명사가 얘도 얘를 꾸며주고요. 또 얘도 얘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 이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래요? 가치가 물체의 무게가 그 가치가 그 값이 변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과학적 사고자를 얘기했습니다. 주관성이 박탈되는 경우. 자, 그러면서 칠판 또 지울게요. 아이고, 엄청 힘드네요, 이거. 이런 방식으로 명시어로 지시형용사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뭐냐면 주관성이 박탈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요? 과학적 사고자. 알겠죠? 그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현실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형용사 전명이죠. 요럴 때 뭐가 빠지는 거야? 여기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빠져서 꾸며주는 겁니다. 자,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알겠죠?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실에 도달하게 돼요. 그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실험 정해져 있는 정확한 실험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금 과학적 사고자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전체는 사실은. 알겠죠? 관찰자로도 독립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과학 얘기.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지금 이제 과학적 사고자 얘기하고 이제는 뭐야? 예술가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한편 반대로 예술가들은 의존합니다. 뭐에? 힘에. 누구? 자기의 이게 아티스트리. 요게 이제 그 예술가적 어떤 솜씨, 예술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술가적인 어떤 솜씨의 힘에 의존하게 돼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인데, 얘가 여러분 영향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이루다, 달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자, 뭘 달성하기 위해서? marry, 결혼이 아니라 뭐 결합 정도? 결합, 융합 결합.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전명인데, 자, 자기 자신의 주관성과 또 그녀의 독자들의 그것, 이 대명사죠. 요거가 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성 단수죠. 그래서 이게 도주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자기 자신의 주관성과 독자들의 그 주관성 사이에 융합을 달성해. 이러기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예술가적 솜씨의 힘에 의존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연결된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제 과학적 사고자를 얘기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글은요, 그 순서 문제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운드, 뭐뭐처럼 들린다, 전명, 마법과 같은 생각, 마술과 같은 사고, 마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처럼 들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과학적 사고자에. 그러면 과학적 사고자한테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건 뭐야? 이거 자기 자신 주관성과 독자의 주관성을 연결하는 거 있죠. 이런다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그러면서 뭔 얘기냐면,
너는 말하는 거예요. 대승했댔네요. 대승했댔습니다. 너는 말하는 거야. You will imagine. 너는 상상할 거야. 뭔가를 so 아주 열심히 부사입니다. 열심히 상상을 해. 여기 여러분 대승했던 거예요. 여러분 so that 알죠? so that 너무에서 뭐뭐하다. 얘 부서 접수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생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생략이라는 건요. 첫 번째 무의미하고요. 두 번째 뒤에 주어가 살아있으면 생략될 수 있어요. 뭐라도 관계대명사든 뭐든 간에 알겠죠? so that 생략된 겁니다. so that 뭔가를 아주 열심히 상상해. 알겠지? 그래서 it will pop. pop이 뭐야? 펑 소리 나다. 뭐 갑자기 나타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뭐야? pop into 너 어떤 사람의 머리에 뭐야 퍽 하고 나타나.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내. 어떤 방식으로 여기는 인정도가 빠진 겁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여기 이제 관계부사 정도 원래 how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생략되는 거지만 너가 그것을 envision 상상해. 동사입니다. envision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너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갑자기 펑 튀어나. 알겠죠? 너무 열심히 그걸 일해서 그렇다고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건가? 의문문 구조는 아니지만 지금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 붙이면 의문이 되잖아. 그죠?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네가 막 열심히 해. 막 그러면 딴 사람이 막 생각이 나. 이게 과학적 과학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얘기죠. 당신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매지컬 띵킹이 지금 이 땡땡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누구한테? 예술가한테 해당되는 질문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고자에게는 위에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된 여기 써놨구나 내가. 자 그러면서 칠판 다시 한번 지울게요. 예술가는요 또 이제 과학적 사고자에게는 또 예술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seek 추구하다의 과거 분사형이네요. 자 반대를 추구하죠. 자 과학자들의 관찰자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현실.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깐 볼게요. the girl is 뭐 kind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명사로 알면 이렇게 크로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ind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자, 그 현실이 여기 보면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어디 이 부분을 갖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 보면 현실은 독립돼 있다. 어디 관찰자에게서 독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depend on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on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문장을 하나의 명사로 나타낼 때 크로스가 되는데 observe가 맨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on 이럴 때 전치사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independent 나오고요. 맨 뒤로 reality가 맨 뒤로 이렇게 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관찰자로부터 독립돼 있는 떨어져 있는 어떤 현실이란 얘기야. 누구? 과학자야. 알겠지? 이런 현실의 반대이다. 정반대란 얘기죠. 여기 인디펜던트입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서로 둘이 반대니까. 과학자는 여하튼 이 반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she는 누구겠어요? 예술가겠죠. 예술가는 만들어요. 현실을. 자, 디펜던트. 뭐에? 여긴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온입니다. 여기 관대비 빠진 겁니다. 여기서도. 자, 관찰자들, 즉 독자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이제 요 콤마가 동격 콤마가 되겠네요. 요 콤마가 뭐랑 동격이냐? 요 현실과 동격인 거야. 알겠죠? 요 현실과 동격입니다. 동격. 알겠죠? 잠깐 칠판 지울게요. 얘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또 관계대명사 썼어요. 자, 관계대명사 끝까지 가겠네요. 요런 관계대명사인데 인간이 participate 하면 여러분 participat는 원래 자동사거든요. 어디에 참여하다 그러면 in을 전치사 써야 돼요. 근데 in이 어디 갔냐?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그 in이 아니고 요 in이 뒤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in을 앞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participate i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in은 뭐냐면
in order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투부정사의 의미상 행위자를 쓸 때 for 사람 써주죠. 그래서 여기다 for 하고서 사람을 써주면 돼요. 얘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제가 표시해놨네. 그 현실 말하는 겁니다. 현실. 그 자기 예술가가 그린 그림 혹은 소설 같은 거, 그 현실이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참여해야 하는 어떤 그 현실을 만든다고. 알겠죠? 그 관찰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관찰자에게 의존해 있는, 알겠죠? 의존한 겁니다. 관찰자로 독립되어 있는 건 과학자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예술가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끝내고요. 잠깐만 칠판 지울게요. 제가 뭐 설명하면서 문법적인 얘기도 많이 해서 이미 뭐 후주 뭐 중요하고요. 당연히 뭐 그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제 과학자 예술가의 공통된 질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과학자와 예술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쎄 빈칸 문제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났던 거죠. 그죠? 자, 아마 이 구조적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요런 거 이렇게 고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 요런 거는요. 피자 강의에 68강에 있습니다. 68강에. 자, 이제 34번. 자, 3점짜리 빈칸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3등이었네요. 지금 이 글의 주제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건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머리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 지각은 오류와 착각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합리적 담론, 이 담론이라는 건 대화란 얘기거든요. 대화. 이것이 참된 지식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면 of 뒤에 복수명사 쓰죠. 자, 어떤 공통된 주제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디? 서양 철학 전통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 뭐뭐이다. 자, 얘가 뭐야? 구별이란 뜻이죠. 구별이다. 뭐와 뭐 사이에, 감각적인 perception, 자 지각과 and rational, 자 합리적인 어떤 지식. 그러니까 이 합리적 지식이라는 건 이제 머리로 하는 거겠죠, 그죠? 머리. 근데 이건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 그죠? 이 두 가지 사이의 구별이래.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서양 철학의 아주 주제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도입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자 플라톤 이래로 이렇게 됩니다. 전명 플라톤 이래로. 자, 우월성, 뭐의 합리적 reason, 얘가 여러분 이유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이성이란 뜻이에요. 이성. 자, 합리적 이성, 지금 머리를 사용하는 거, 이거의 우월성은 기초에 있어요. 어디에 근거 두고 있냐면 assertion, 주장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대시 이제 동격의 명접 대시입니다. 뭐뭐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it is, it이 뭘까요? It is be able to 부정사네요. 자, 뭐뭐 할 수 있다. 자, 요 it이 대명사인데 뭘까요? 그쵸. 얘를 나타내겠죠. 얘를. 그죠? 합리적 이성은 뭐 할 수 있냐면 extract, 추출한다는 얘기죠. 진정한 지식을 빼낼 수 있어요.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아, 그래. 머리로 생각하는 건 우리는 경험에부터 뭐 우리 지식을 끌어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성이, 알겠죠? 이성이 이렇게 뛰어나다. 알겠죠?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우리가 추출해낸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 여기 뭐야? 자, as가 또 이렇게 참 많이 나오네요. 자, 뭐뭐 듯이 했는데, as가 부서졌을 때, 하면서 할 때, 함에 따라 때문에 처럼, 뭐 이런 뜻이죠. 처럼일지라도, 이게 뭐뭐처럼 정도 되겠네요. 자, 듯이. 리퍼블릭이라는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이런 걸 뭐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국가론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토론이 도와줘요. 설명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이 토론은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잖아. 그죠?
대화법 같이, 그죠? 서로 대화하면서 이 토론이 설명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perception. 자, 지각은, 여기서는, 맞아. 여기서는 지금, 감각적 지각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지각이라고. 근데 또 여기서는 perception을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감각은, 본래 믿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misleading, 누구를 속이고 잘못 이끄는다는 형용사거든요. 이 감각이라는 것은요, 응? 지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몸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요, 믿을 수 없고요, 우리를 오해하게 해요. 왜냐?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이라는 것은 서브젝트가 영향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형사. 그래서 be subject는 뭐뭐에 영향받는다, 뭐뭐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실수라든지 어떤 착각, 환상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칠판 잠깐 지워보면, 지금 요게 sensual perception 있죠? 감각적인, 지각, 감각.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받았고요. 그죠?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only, 단지, rational discussion. 자, discourse가 이제 대화거든요. 합리적인 담론, 대화. 그러니까 머리로 이야기하고 대화한단 말이야. 알겠죠? 이것이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도구? 요거. 자, 두 개 연결했네요. 투부정사. A, B. 이렇게 두 개. 투부정사. 형용사전법이겠네요. 자, 어떤 착각, 환상을 극복하고 또 포인트, 톨, 뭘 향해서? 진정한 지식을 향해서 가리킨대. 그럼 뭐, 진정한 지식을 향해서 가리킨다는 뭐야?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rational knowledge. 그죠? rational knowledge. 그래서 제가 여기다 두 개가 대비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감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합리적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재진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랬어요. 지각, 감각은 암시해 줍니다. 뭐를? 데디아를 암시해 줘요. 암시해 주는데 뭐냐? figure가 참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모양, 여기는 몸매, 뭐 그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형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한 형체가, distance는 여기서 먼 거리란 뜻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한 물체, 모양, 형체가 is, 더 작아, 뭐보다 더 작냐면 비교급된, 그것이 실제, 이 is은 figure겠죠. 그 형체가 실제 그런 것보다 더 작아 보여. 자,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 suggest가 암시하다,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걸 나타내요. 그러나 적용 응용인데, 논리적인 추론, 이 논리적 추론, 이게 사실은 논리적 추론이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이게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rational discourse, 그죠? 그 다음에 rational knowledge,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rational reason, 이런 거와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알겠죠?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논리적 추론 의 응용, 적용이라는 걸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것은 쓰면, 자, 논리적 추론을 적용하면 이렇게 했죠. 이게 뭐뭐 하면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물의 주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적용, 응용이 주어거든요. 추론, 적용은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이렇게 했잖아.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물주구문. 뭐라고? 물주구문. 물주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이 주어 자리에 온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물이 주어 온 거. 요게 이제 피자 강의 어디에 있냐면 15강에 있어요. 15강에. 그래서 주어지만 은는이가 붙이지 않고 뭐뭐 하면이라고 조건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15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는 이거 응용은 드러내게 돼. 뭘? 데디아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야.
드러내게 되냐면 여긴 어가 나왔고 이제 더가 받았네, 그죠? 그 물체 형체가 단순히 appear 뭐뭐처럼 보여? 작게 보여. 뭐 때문에 작게 보이냐면 그 형체가 obey 굴복해. 알겠죠? 굴복했다는 얘기 뭐야? 따랐다는 얘기죠. 뭐를? 법칙을. 자, 기하학적 원근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뜻이 있지만 원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하학적 원근법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 형체가 단지 작게 보여. 그렇다라는 걸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야. 밝혀준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원근법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건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갈수록 이제 아니죠.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게 나무가 작아 보이고 갈수록 이게 커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어디 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시가 뭘 예시든 거예요. 합리적 담론이, 그죠? 참된 지식을 이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감각이라는 것은 물체가 더 작게 보이지만, 그죠? 논리적 추론, 그죠? 논리적 추론, 진정한 지식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대디알 드러나게 돼. 그 물체가 작아 보여, 그죠? 뭐 이것 때문에 그 기하학적 원근법 때문에 작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면 그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감각만 해서는 모르는 건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 부사 접사입니다. 원근법적인 교정이, 자, 여기서 원근 보정이라고 하는데, 보정이라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를 다시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근법 때문에 저게 작게 보였던 거구나. 사실은 똑같은 건데, 여기 있는 나무랑 똑같은 건데 작게 보였구나. 여기 크게 보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정해서 수정해서 인식을 했단 말이야. 이것이, 이 수정이 적용되어져. 이렇게 되겠네. S1, 이성이 결론 내려.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그 감각이 is misleading. 잘못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after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죠. 원근법적인 보정, 이것이 적용됐어. 그래서 이게 작아 보이지만 똑같은 거구나 얘랑,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성이 결론 내렸어. 그 감각은 우리를 잘못 이끄는구나. 심지어 그런 뒤에도 그 물체는 우리한테는 여전히 어때 보여? 작아 보여요. 여전히 작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걸 것 같아요. 이 엔드. 이게 엔드를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 그리고라고 하면 문맥이 이상한 거야. 근데 이 엔드가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정도 의미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엔드가. 그러니까 진실, 어떤 사물의 진실은 드러나. 나레이 법비 되겠네요. 나레이 법비.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떤 사물의 인식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인식, 지각이라는 건 뭐야? 그 물체를 원근법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원근법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잖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실은 그것의 합리적인 representation이 이제 대표, 표현, 표상 이런 얘기거든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어려웠던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피자 강의에 제가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참 내가 많이 지문에 나오는 거 강조하고 많이 했거든요. 요게 이제 10강에 있는데 10강에 명사, 어부, 명사가 나오면 뭐뭐의 뭐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요 관계가, 두 명사가 동주, 동목 관계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도 어부가 있는데 동목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서 형체의 지각 이렇게 했잖아. 그 형체를 우리가 지각한단 말이야.
그 형체를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진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요거에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요 10강에 보면은 이 명사와 명사 말고 소유격과 명사가 나오잖아요. 소유격과 명사가, 아유 잠깐 칠판 좀 지울게요. 시간 걸리더라도. 소유격과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어떻게 는 주동 목동 관계 거꾸로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이치 있죠. 요 이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피규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목적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해석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는 형용사지만 얘를 동사로 봤기 때문에 얘를 부사처럼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면 그 형체를, 여기서는 이제 그것의 합리적 재현 이렇게 했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 그것의 합리적 재현. 그 형체를, 그 형체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표현한다고, 나타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그 물체를, 형체를 합리적으로 나타낸다는,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는 데서, 알겠죠? 그러는 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문제의 진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려웠고요. 해석이.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독해하려면 10강 이런 걸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and를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정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이걸 그리고로 했다 하더라도 여기 역접이 또 나왔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여기서 또 다른 역접이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 should be, 이제 이렇게 이제 제한하다 의미일 때는 여기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 놓을 수 있다, 이런 문법이 있잖아. 그죠? 그거 아닙니다. 얘는 제한하다가 아니라 그게 뭐야? 암시하다,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should, 이 문법은 어디 있냐면 40강에 있는 겁니다. 40강에. 다른 거는 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하고 주제하고 재진술하고 마지막에 또 예시 얘기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건데요.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 제가 영어 학습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중등부 학생도 수업을 하는데 수동태를 가르치는데, 수동태를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is killed가 있다. 그 다음에 was killed가 있다. 중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 will be killed가 있다. 이러면은 수동태가 BPP 공식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지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is가 되고 또 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거형이면 was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면 조동사 뒤에 is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주어의 수 있죠.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이런 거 구분해야 되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수동태 하나 문장 걸리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거를 많이 공부하고 연습이 많이 돼 있는 학생은 보면 딱딱딱딱 나오겠지. 영어 학습법에서 또 마찬가지 방법처럼 초보자보다 전문가는 광범위한 연습을 통해서 핵심 구성 기술이 고도로 숙련되고 더 자동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과제 수행을 더 잘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죠? 제가 이제 실제 영어 가르칠 때 했던 거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논리라서 이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suffer, 얘는 자동사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as 얘는 이제 그렇게만큼이라는 뜻인데 여기 부정어가 있으면 얘를 뭐뭐보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여기는 초보자만큼이라고 했지만 어느 때는 이런 걸 갖다 뭐 보다라고 해석해 놓을 때 있는데 저는 통일합니다. 부정어나 배수가 나오면 2배, 3배 이런 게 배수가 나오면 이걸 보다. 초보자보다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when 뭐 할 때 이런 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요게 이제 리딩 스킬적인 건데 요런 when이나 if 같은 거가 이런 게 이제 주제를 암시할 때가 많아요. 자, 분사구문이거든요. 분사구문, 현재 분사. 자, 복잡한 일을 수행할 때 또는 자, 여러 복잡한 일을 뭐야 컴바인 결합할 때에 아주 초보자보다 잘한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역접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뭐 복잡한 일을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여러 한 번에 여러 가지 복수 과제 일을 할 때, 초보자보다 잘한다고. 자, 부사접사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죠?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practice, 우리 앞에서 뭐 실행이라고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연습입니다. 연습을 within 뭐 안에 제한된 영역 안에서. 제한된 영역? 그냥 영어라고 해볼게요. 영어에서 그런 걸 광범위한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어떤 구성 요소 기술은 그들의 영역에서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매우 be practiced. 지금 여기서는 지금 practice가 연습하다잖아. 그러니까 pp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연습을 많이 된 거니까 숙련된이라고 한 겁니다. 숙련되고 그 다음에 더 자동화되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제한된 한 영역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잘한다 주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근거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이랬죠?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했고요. 그러면서 이 매우 숙련된 기술에 각각은 했어요. 그래서 these 명칭 주어졌죠. 이 숙련된 기술이 뭐예요? 이거 여기 기술 나왔잖아. 그죠? 기술들. 이 기술 각각은 demand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few 하면 이거 부정임이죠. a few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인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수동태 문장 바꿀 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그거를 별로 신경 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지적인 자원이라는 건 뭐예요? 뇌 정신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알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장이 끝났고, 부사 쓰고, 이게 이제 또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 로어는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 ing 쓴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낮춰요. 뭘 낮추냐면, 전체 인지적인 어떤 부담, 로드 하면 짐이잖아. 부하라고 한 거야. 이 짐이란 뜻이야, 짐. 인지적 부담을 낮춰요. that 관계대명사. 전문가들이 경험하는 인지적 부담을 줄여줘요. 당연히 로어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칠판 지울게요. 이 사람들은 인지적 자원도 머리도 많이 쓰지 않는구나. 알겠죠? 근거 두 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결론 유도하겠네요. 전문가들은 수행합니다.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컴바인 연결합니다. 자, 여러 일을 수행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말이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 게다가 하면 추가거든요. 초보자들은 뛰어납니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3번이죠. 너무 쉬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뭘 봤냐면 이거거든요.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요. 여러 일을 한 번에 쉽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더 인지적인 자원을 갖고 있어. 즉, 머리가 되게 좋아. 초보자보다 머리가 되게 좋아. 이것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그게 아니라 because of 전치사입니다. 높은 수준의 유창성. 알겠죠? 유창성이라는 건 뭐야? 아주 익숙하단 말이야. 능숙함. 자, 여기 관계대명사 됐습니다. 그들이 성취한, 목적 없네요. 그들이 성취한 어떤 능숙함, 유창함. 이것 때문에 이 나이에 이제 할 때? 중요한 능력을 어떤 기술을 수행할 때 그들이 성취한 어떤 능숙함 이것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쓰세요. 자신의 자신의 지식 아니면 뭐 IQ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꼭 머리가 다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알겠죠? 자기의 지식으로 그냥. 알겠죠? 잠깐만. 아니다. IQ라고 하면 머리? 그래. 여튼 머리. 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수학쌤이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능숙함.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제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여러 명 중에 IQ가 되게 좋은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능숙해. 뭐? 왜? 아주 연습이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인지적인 어떤 자원, 이게 인지적 자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상태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숙련되고 자동화되게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자, 그러면서 반면에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전문가들이죠. 반면에 초보자들은요, 성취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정도의 어떤 능숙함과 어떤 자동성을 말이죠. 뭐에서? 그 구성 요소 되는 기술들에서, 영어든 수학이든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정도로 성취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따라서 그들은 struggle to 부정사 뭐하러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 스킬을 막 조합하려고 노력을 해요. 관계대명사. 전문가들이 조합하는, 그죠? 어떻게 조합해요? with, 여러분 with 추상명사를 쓰게 되면요 부사가 되거든요. 쉬움이라는 명사고요. 이건 효율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with 효율적으로. 알겠죠? 여기서 보기에 쉽고 효율적으로 부사처럼 했겠죠. 그죠?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죠. 이 기술을 결합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죠? 영어 수동태 문장 고치는 거를 뭐 비동사, 의문문, 뭐 그 수일치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는 학생은 금방금방 하는데 안 되는 학생은 애를 먹인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 되고요. rather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주로 앞에 부정문이 있고요. 앞에 부정문이 있고 뒤에 이제 긍정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다 이미 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강의 되겠고요. 제가 세 번째 강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